안녕하십니까? 달보TV의 영문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씨의 언컨택트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언컨택트 사회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언컨택트라는 게 뭘까요? 그 의미를 보니까요,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비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컨택트 사회를 향해서 계속 발전해 왔는데, 어, 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이게 촉진되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단절과 고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초연결 시대, 또 더 많은 연결을 위한 새로운 시대 진화의 코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고 일상과 정치 그리고 비즈니스 등 비즈니스 사회 전반을 바꿀 메가 트렌드다라고 저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언컨텍스트 사회는 예전부터 계속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런 사회가 될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한 5년 정도 확 땡겨졌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서 언컨택트, 세 번째 파트는 공동체에서의 언컨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냥 비즈니스에서 언컨택트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몇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재택근무 확산에 우연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뭐냐면 그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이 아닌 자기 집이나 그 주변에서 컴퓨터, 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어, 공간 제약 없이 근무하는 형태를 우리가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그 1980년도에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1997년 자크 아틸리의 20세기 사전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노마드는 우리가 유랑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그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재택근무, 원격근무 경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916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한 43%의 직장인이 이런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해봤다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국은 우리가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런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 여건이 그 여건은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가 약 한 2천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그 2019년 기준 한 9만 5천 명만 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겨우 0.5%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에 비해서는 한국은 거의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되냐 이렇게 보니까 한국 그 문화는 일단 만나야 일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 같은 것들 굉장히 불신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한국식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고 일해야 되고 또 뭐 치열하게 일하고 야근도 하고 회식도 하면서 이렇게 직장인들끼리 친밀해진다라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장님 문화죠. 부장님은 이런 재택근무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런 관성을 깨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런 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알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잘 집행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여건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그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게 너무 이제 급속히 번지니까 대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상당 부분이 그 직원들이 경험을 했고 또 해보니까 뭐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거나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게 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할만하다는 생각이 인식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실익이 뭐냐? 그 재택근무를 하면 회사는 이렇게 사무실 공간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유지 비용을 줄이고 개인적으로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출퇴근이나 그 이동 시간을 줄임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잖아요. 굳이 그 차 막히는 아침 출근 시간에 이렇게 출근 안 해도 되고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의 확산의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쇼핑에서의 언컨택트는 어떤가요? 그 한국 온라인 쇼핑 비율이 한 30%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그 19년 기준으로 130조가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30%밖에 안 돼요. 오프라인 쇼핑이 거의 70%인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재편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오프라인 쇼핑 비중이 70%입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급격하게 이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고요. 새벽 배송 서비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 배송 서비스가 1915년도에 이제 마켓 켈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시장이 한 100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1조 원 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부터 해서 이런 대기업 심지어는 홈쇼핑까지도 이런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비대면이라는 거죠. 새벽에 살짝 제품을 놓고 가니까 배송 직원과 주문한 분이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뭐 장 보러 가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이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어 가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한 30% 정도 오프라인 매장을 줄인다고 해요. 그래서 개수로 보면 매장 한 약 200개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배달앱 업체 주문하고 매출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해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 넘버 원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의 거래액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1조 2천억이었대요. 그런데 2019년에는 8조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무려 한 6.7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배달 앱으로 음식 서비스, 주로 이제 음식 주문해가지고 드시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이 음식 서비스 그 거래액이 9조 7천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약 84.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9.5% 정도 성장했고요. 그래서 배달앱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장의 속도가 더 훨씬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쇼핑 시장에서도 언컨택트가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또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스타벅스 이용하시는 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매장 한 2km 이내에서 앱으로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합니다. 먼저. 그리고 매장에 도착해 가지고 매장에서 커피를 수령해 가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이건 뭐냐면 그 매장의 직원하고 컨택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제가 미리 주문하고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시작된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로 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 2월 달 이 사이렌 주문 건수가 한 800만 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5%. 물론 이제 코로나만은 아니죠. 원래 이 시장 자체가 그 언컨택 시장 방식의 주문 방식이 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증가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아마존 고라는 서비스를 2016년에 자기 본사 직원 상대로 해서 무인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무인 상점, 그게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상점 그 서비스를 우리가 아마존 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는 줄 설 필요도 없고 노 라인이고 노 체크아웃도 없습니다. 체크아웃하는 그 캐시어도 없어요. 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스마트폰 이게 출입을 할 때 그 슈퍼마켓 그 편의점 같은 조그마한 무인 상점에 출입을 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담아요. 그리고 그냥 가게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센서라든지 각종 IT 기술이 내가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내 앱에 내가 얼마만큼 그 소비를 했는지 그 결제 금액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캐시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인 점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Just Workout 기술이라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전형적인 언컨택의 소비 방식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아마존 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괜찮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올해 2월 달에 아마존 고 그로서리라는 또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기존 매장, 기존의 무인 점포보다 한 6배 정도 큰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편의점 사이즈였다면 이 아마존 고 그로서리는 슈퍼마켓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 무인 점포를 또 시애틀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게 편의점 규모의 무인 서비스, 슈퍼마켓 규모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 하다가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이제 대형 마트에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검증되면 아마존에 모두 적용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네 아마존 자체 서비스에 다 적용한 다음에 다른 유통업체에 또 이 Just Workout 기술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가게에 직원이 아무도 없는 무인 점포의 샘플이고 이게 전형적인 언컨택트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트의 점원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서비스를 아마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마존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의 무인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분야에서 무인화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장을 봐도 최종 단계에는 이렇게 사람이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쿠팡 직원이 택배를 우리 집 앞에까지 갖다 놓든 아니면 주문자에게 직접 전달하든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 자체도 자율주행 배송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 이름이 그 아마존 스카우트예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아마존 스카우트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 이게 아마존 스카우트예요. 무인 배송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인 배송 로봇에다가 그 화물을 그러니까 택배를 이렇게 적재를 해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착을 하면 그 주문한 사람에게 신호가 가요. 도착했다고. 그러면 집 앞에 나와서 비밀번호를 그 적재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 물건을 수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19년 8월부터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지금 서비스를 시작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카우트 서비스, 아마존 스카우트 서비스가 진화해서 이 아마존 배송에 전격 투입되면 자기네 서비스에 다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 적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이 된다고 결론이 내리면 전 세계 유통사에게 또 이 제품을 이 솔루션을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이렇게 사람 대신 배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형적인 언컨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의 무인화, 그 다음에 배송의 무인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마트가 19년도에 그 129라는 이런 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봤다고 하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지금 무인 서비스요. 무인 딜리버리 서비스를 테스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전용 서빙 로봇인 딜리플레이시라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민 라이더스, 이거 오토바이로 이렇게 배달의 민족 그 오토바이를 배달하는 분들을 배민 라이더스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실외에서 자율주행 배달하는 딜리라는 또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고, 또 배달된 음식을 로비에서 주문자 층까지 전달. 이 배달 음식이 그 어떤 건물의 로비까지 도착되면 거기서부터 그 위에 층까지 배달한 사람의 살고 있는 위에 층까지 무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이 딜리 타워라는 또 서비스인가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무인 서비스를 이 배달의 민족은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LG전자도 이런 생활 가전 부분에서도 이런 로봇, 서빙 로봇이라든지 서빙, 접객, 조리까지 할 수 있는 다이닝 로봇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런 택배 배송 기사나 또 음식 배달원, 서빙하는 접객원, 가게 도우미까지도 이렇게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발달하는 건 좋지만 이게 전부 다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서비스에도 비대면 진료와 원격 진료가 촉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우리 의료 산업에서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시도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대상했냐면 섬이나 뭐 농어촌동 대형 병원과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의 환자, 그리고 뭐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왔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대면 치료가 지금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반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도나 문화가 아직은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어떻게 허용했냐면 이게 전화 진료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허용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성 환자분들이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기저질환인 분들이 특히 코로나에 많이 감염이 되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전화 진료를 실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병원 진료 지금 현황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골에서 뭐 지방에서 대형 병원을 한번 오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오잖아요. 그리고 뭐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들도 무조건 병원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대면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도 한두 마디 뭐 이상이 있다 없다 잠깐 말씀 듣고 그 처방전 한번 받고 끝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멀리 또 불편한 몸을 끌고 이렇게 병원까지 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의사와 진료 예약도 하고 화상 통화나 전화로 진료 상담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는 처방전까지 다 받는답니다. 그래서 밤이든 주말이든 내가 또 여행 중일 때도 이런 앱을 통해서 담당 의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미국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포워드라는 병원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 한 달에 한 149불을 매달 149불을 지불을 하면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잡지 구독 하듯이 매달 얼마 내면 잡지 오잖아요. 그것처럼 의료 서비스도 내가 149달러를 지불하면 매달 그 24시간 의사 선생님하고 외부로 상담도 하고 이런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진료를 중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을 보면요. 이게 이제 2018년 기준으로 380억 달러의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5년도에는 1305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원격 진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이나 또 환자의 평행을 위해서도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시장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이나 산업이 이 단계를 뛰어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의 발전이 일정한 속도,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 시기에 푹 대도약을 하는 거, 이런 걸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런 산업 진화의 트리거 역할을 이번에 했는데요. 그 수혜자는 글로벌 IT 기업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수혜를 받는 분야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내가 필요한 전산 장비를 우리 회사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on-premise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 개념으로 내가 소유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전기세를 매달 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내가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에 쓰고 요금을 지불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분야라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 전자상거래, 넷플릭스, 뭐 유튜브, 그 다음에 화상 회의나 교육을 하는 줌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가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격리를 하고 집에 머무르면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원격 교육하고 원격 화상 회의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다 클라우드 기반화해서 이 서비스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거래나 소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클라우드 컴퓨터 이렇게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 트래픽이 증가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반도체 메모리 또 메모리 디스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체가 또 그 뒷단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가 글로벌하게 빅4가 있는데요. 넘버원 업체가 마켓 쉐어가 한 33%로 아마존이 1등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구글이 3등, 알리바바가 4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업체, 서비스하는 이 빅4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IT,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기업들 중 분야하면서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가 또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언컨택 상황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퀀텀 점프의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언컨택 기술과 언컨택 문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제를 우리가 언컨택 이코노미라고 하고, 또 언컨택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기회이자 시장을 우리가 언컨택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기회를 찾으려는 기업들에게 언컨택 이코노미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온 거는 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언컨택 이코노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컨택 이코노미 분야가 어디냐라고 보니까 인공지능, AI, 그리고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이런 미래 기술, 미래 산업 분야가 이 언컨택 이코노미의 영역이고,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가슴 아픈 부분은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감소는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대부분이 앞에서 이런 IT 기술,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은 무인화예요. 결국엔 사람을 쓰지 않는 쪽으로 다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일자리, 내가 이런 일자리 감소의 대상이 되면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분야에서 그 언컨택에서 내가 일자리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언컨택 사회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다.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빨리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봐도 앞에서 지금 어느 분야가 유망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든 이런 분야에, 이렇게 유망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네, 오늘은 김용석 저자의 언컨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